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역시나 공부를 잘해서 그런지 저랑 집에 갈 때 같은 버스를 탔거든요. 버스에서도 영어 단어장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쟤처럼 나도 버스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두 번 해봤던 것 같은데, 내가 했던 거는 쇼고 걔가 한 거는 진짜 공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그래, 쟤는 의지력도 좋고 머리도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인간의 차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차이점만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다시 머릿속에서 소환을 한 거는 몇 년 전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방학 때 특강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여러 개를 리드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전체 출석률을 보니까 이게 학점에 반영이 되는 수업 말고 정말 자의로 나오는 수업의 경우 출석률이 마지막 날에 가서는 10%에 불과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끝까지 나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니까 역시나 영어 공부를 한번 시작했으면 마음 먹은 만큼 끝까지 하는 사람의 비율 역시 10명 중 1명. 자, 여러분, 그러면요,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공통점이 있긴 있냐고요? 있었어요. 이 두 가지는요,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요, 반드시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한 명이 아닌 나머지 9명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왜 도대체 중간에서 영어 공부를 그만두거나 어려워하거나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도 실력이 늘지 않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것 역시 정말 원인이 비슷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되는 이유 두 가지는요, 바로 그것과 정반대로 이 두 가지를 했을 때 결국에는 그 9명에 속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시간 기준으로, 뭐라고요? 시간 기준으로 학습 계획을 짰을 때, 한번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내리다가 공부법 추천 영상을 봤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영역의 공부는 하루에 2시간씩 하시고 어떤 영역의 공부는 하루에 3시간씩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실제로 저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자, 우리 대부분은요, 처음에 이제 뭔가를 공부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에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지. 그런데요, 이렇게 시간 기준으로 학습 플랜을 짜면요, 이 9명, 실패하는 9명의 거의 궁극에는 속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으로 하게 되면요, 그것을 앞으로 가게 해주는, 그것을 지키게 해주는 그 요소가요, 자기의 의지밖에 없어요. 강인한 의지. 하지만 여러분, 의지가 그토록 강한 사람이요, 세상에 별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보통 사람이 가지는 보통의 의지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 이 9명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한 명이 되기 위해서는요,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부터 시간 단위로 짜는 게 아니고 목표와 분량으로 짜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표와 분량 위주로. 자, 그래가지고 나의 최종 목표는 예를 들면 오픽에서 AL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영어 완전 노엽이야, 완전 초보야. 자,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해서, 예를 들면 오늘 하루에 문장 100개 영어로 바꿔보기, 이렇게 했으면 그 100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100개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간과 상관없이 이게 분량이 정해졌기 때문에 진짜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한다면 자투리 시간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말을 했던 그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와 저의 그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던 거예요. 걔는 오늘 하루 무조건 끝내야 되는 분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버스에서도 그 단어를 외워야만 오늘 하루 분량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미리 계산을 한 거고요. 저는 그냥 버스 타서 좀 이따 이제 독서실 가서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버스에서 공부를 해볼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저의 행동은 그냥 한두 번 하는 그 쇼에 불과했던 거죠. 명분이 없어. 그것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목표가 정하면 분량이 나오죠? 그 분량을요, 아주 잘게 쪼개서, 정말 잘게 쪼개서, 그리고 무리하지 않게 반드시 내가 하루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사실은 높은 실천율은요, 강인한 의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쉬운 계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쉬운 계획.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힘들죠. 왜냐면은 이 부분에서 내 자신을 인정해야 돼. 나는 내가 생각한 만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조금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 분량을 정해서 하루 분량을 잘게 잘라서 분량을 정해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했었죠. 제가 이런 식의 얘기는 연초에 조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부터 분량으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공부를 해야 돼? 바로 여기에서 또 영어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있냐, 성공할 수 있냐,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냐에 대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명확하게 갈려요. 이 시간 배분으로 이제 학습 계획을 짜는 것만큼 효율이 없는 게 두 번째, 영어 공부에서 두 번째는요, 바로 잡히는 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인간이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요, 그것이 반드시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것과 관계된 어떤 지식과 연결이 돼야지만 그게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지식을 딱 받아들이려면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선행적인 배경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만약에 그래서 이것이 실패하면 그 지식은요, 휘발되거나 폐기돼요. 즉 다시 말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죠. 자, 이거를요, 영어 공부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요, 형용사를 알아야 분사를 알고요, 그 분사를 배워야 관계 대명사를 알고요, 또 이거는 회화랑도 연결이 돼요. 문장이라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말을 할 때요, 상태 동사와 동작 동사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기본 동사와 전치사를 이해할 수 있고요, 기본 동사와 전치사를 이해해야만 구동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맥락과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이 영어 공부에 반드시 성공하는, 끝까지 나오는 그 한 명은요, 무슨 영어 광고가 하든, 혹은 내 옆에 사람이 뭐 이코노미스트를 읽든, 아니면은 뭐 요즘 무슨 영어 공부법이 유행을 하든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큰 목표 안에서 본인이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차례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큰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한 이 체계적인 단계가 있어야 돼요. 이 체계적인 단계라고 하는 건 또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목표하는, 혹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영어 실력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제 학생들에게 제가 주로 주는 목표가 토익 90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번역 실력.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중학교 2학년 교과서 본문에 나오는 문장의 난이도로 말할 수 있는 회화 실력. 제가 이 두 개를 목표로 주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큰 커리큘럼으로 가지고 그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량으로 나눠서 학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요, 또다시 아까 그 1번이랑 연결이 돼.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실력을요, 절대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토익 시험을 봤어, 오픽 시험을 봤어. 자, 그런데 이제 그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떨려서 못했어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못했어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이제 딱 냉정하게 좀 말을 하죠. 그게 본인의 실력이다. 라고 냉정하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이 첫 번째에서도 내가 하루에 얼마큼 학습을 할 수 있냐 받아들이는 게 조금 힘들었잖아요. 이것 역시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애초에 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요, 일단은 큰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면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절대 실패할 일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도대체 내 실력은 어느 수준일까? 알아보려면 무엇을 해봐야겠어요? 네, 이것도 조금 정성이 필요한데,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테스트. 말 그대로 뭐 인터넷에서 무료로 테스트를 하든지,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겠죠? 아니면 이제 돈을 내고 내가 필요한 영역의 영어 시험을 보든지, 이렇게 하면 내 실력이 정말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시작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쉬운 것부터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단계 뭐라고요? 쉬운 것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예열을 하다가 이제 불이 붙으면은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운 컨텐츠들을, 난이도가 있는 컨텐츠들을 체계적으로 찾아가면서 학습을 해나가면 되겠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실제로 영어 공부를 할 때 끝까지 출석을 하거나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몇 명이다? 10명 중에 1명이다. 그 한 명에 속하려면 별거 없다. 이 두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루 계획을 무엇을 기준으로 세운다? 목표와 분량 기준으로 세운다. 그리고 두 번째, 맥락에 의한 학습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실력이 지금 얼만큼이고 내 목표까지 가려면 내가 지금 당장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